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립병원에서 20년간 소아심장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파이살 알라시드입니다. 오늘은 정치가 한 아이의 생명을 빼앗으려다 결국 기술과 사람의 연대로 막아낸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사우디 리야드 국립병원의 심장외과 수술실, 벽시계는 새벽 2시 1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 속에서 초침이 또각, 또각, 폭탄의 뇌관처럼 울렸습니다. 의료진들의 숨소리마저 점점 빨라졌죠. 수술대 위에는 생후 8개월 된 아민이 누워 있었습니다. 선천성 심장기형을 가진 아이로 오늘이 아니면 살릴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수술대를 지켜온 제게도 이렇게 절박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에서는 아민이의 부모가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히잡 너머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아버지는 계속 인샬라를 중얼거렸습니다. 체온 36.8도 냉각 시작합니다. 간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던 순간 모니터에 붉은 경고등이 번쩍이며 날카로운 피 소리가 수술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심폐 바이패스 냉각 장치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 장치는 삼성에서 제작한 최신 의료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아이들을 살려낸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장비였죠. 그러나 고장이 아니라 부품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단행한 제재로 인해 한국산 의료 부품의 사우디 수출이 완전히 막혀 있었으니까요. 마취가 이미 진행된 아미니의 심장은 곧 냉각돼서 멈춰야만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장치가 돌아가지 않으면 6시간 안에 아이의 심장은 진짜로 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치가 이 아이의 심장을 멎게 하려고 하고 있다. 시계는 새벽 2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냉각 장치의 붉은 경고등이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모니터에 깜박이는 숫자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체온을 낮추기는커녕 아미니의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장치에서 나오는 삐삐삐 하는 연속된 경고음이 수술실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부드럽게 윙윙거리던 냉각 펌프 소리가 완전히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 침묵은 더욱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의료진을 돌아봤습니다. 예비 부품은 어디에 있나요? 없습니다, 선생님. 지난달 미국 제재 이후로 공급이 끊겼어요. 간호사장의 대답이 제 귀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공급이 끊겼어요. 이 한마디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술실 안 의료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들도 이 장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장치는 삼성에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심폐 바이패스 냉각 시스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살려냈죠. 저는 이 장치가 처음 병원에 도입되던 3년 전을 기억했어요. 그때까지 저희가 사용하던 독일제 장비는 신생아 수술에서 한계가 많았습니다. 냉각 속도가 불균일해서 신장 조직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삼성 장비는 달랐어요. 미세한 온도 조절이 가능했고 신생아처럼 작은 심장도 안전하게 냉각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이 장치를 천사의 손이라고 불렀어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신생아 같은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이 삼성 장비만 한 게 없었습니다. 독일의 지멘스도 미국의 지휘도 이 정도 정밀도는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믿음직스러운 장비가 부품 하나 때문에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제재가 어떻게 사우디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산 의료 부품이 사우디로 들어오려면 싱가포르나 두바이 같은 중개 허브를 거쳐야 하는데 미국이 그 금융결제망을 차단해버린 거였어요. 선생님, 수술을 중단하실 건가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술실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중단하면 아민이는 못 삽니다. 남은 시간은 고작 6시간. 저는 즉시 병원 행정팀에 연락해서 인근 병원에 같은 장치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어요. 킹 파하드 병원, 킹 압두라지즈 병원, 심지어 민간 병원까지 모조리 연락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받은 담당자의 목소리부터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닥터. 저희도 같은 상황이에요. 5분, 10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답은 똑같았어요. 없습니다.
저희도 부품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통관이 막혀서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야 하는데 제재 때문에 각 병원 담당자들의 목소리에는 똑같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이 제재가 사우디 전체 의료계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병원 창고를 뒤져보세요. 저는 직접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의료진 몇 명과 함께 먼지가 쌓인 선반들을 하나씩 뒤졌어요. 손끝에 묻은 먼지가 축축한 땀과 섞여 끈적거렸습니다. 창고 안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어요. 30분쯤 지나서야 5년 전 모델의 낡은 부품 몇 개를 찾아냈어요. 하지만 연결 단자 규격이 달랐습니다. 호환되지 않았어요. 손에 쥔 그 차갑고 무거운 금속 조각을 바라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아이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저는 부품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습니다. 쾅 소리가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분노로 손끝을 떨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은 안보와 질서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적에게만 타격을 준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워싱턴의 어떤 관료가 작성한 한 줄짜리 제재 문서가 여기 리야드의 수술실에서 생후 8개월 아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안보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힘의 과시인가요? 저는 의사로서 정치적 현실 앞에서 무력해지는 자신이 분했습니다. 이때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심박이 불안정합니다. 저는 급히 수술실로 뛰어갔어요. 모니터에서 불규칙한 파형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아미니의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락내리락했어요. 간호사들이 숨을 죽이고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체온은 37.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의사로서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품이 없으면 다른 길을 뚫어야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이죠. 의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의지가 있으니까요. 복도로 나가니 아미니의 부모님이 벽에 기대어 서 계셨어요. 어머니는 눈을 꼭 감고 울음을 참으려 애쓰고 계셨는데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아랍어로 기도문을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알라움마 슬림 이브니, 알라움마 슬림 이브니. 그런데 문득 기도를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의사에 대한 신뢰와 극도의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닥터, 제 아들은 정말 괜찮은 건가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그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반드시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막막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치적 제재와 국제 관계의 복잡함이 한 아이의 생명 앞에서 이렇게 무력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였어요. 주머니 속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해보니 요르단 암만에서 근무하는 의과대학 동기 아흐메드 하심이었어요. 20년 전 카이로 의대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였죠. 새벽 2시 30분에 걸려오는 전화. 이 타이밍이 우연일 리 없었어요. 제 손이 전화를 받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이 전화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전화가 아미니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전화를 받는 순간 아흐메드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파이살, 지금 상황이 어때? 아흐메드, 정말 절망적이야. 냉각 장치가 완전히 멈췄고 아미니가 죽어가고 있어. 남은 시간이 5시간도 안 돼. 들어봐. 내가 방금 삼성 본사와 연락했어. 기술자가 리야드로 출발한다고 해. 하지만 가슴이 턱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뭐야? 미국 제재 때문에 공식 루트는 막혔어. 두바이를 거쳐서 와야 하는데 최소 3시간은 걸릴 거야. 시계는 새벽 2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시간이면 아미니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버텨야 하는 거네. 파이살, 정말 미안해. 우리 암만 병원도 같은 부품이 없어. 제재 이후로 모든 게 막혔거든. 전화를 끊고 수술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아미니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체온 37.8도, 심박수 152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얼음팩 더 가져와요. 지금 당장. 저는 소리쳤습니다. 간호사 2명이 스테인리스 통에 얼음을 가득 채워왔어요. 아민이의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분에 얼음팩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0.1도라도 더 오르면 뇌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절대 38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제가 레지던트에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의 얼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심폐보조 장치를 수동으로 주작하겠습니다. 레지던트가 기계 옆에 서서 직접 압박을 시작했어요. 기계의 리듬에 맞춰 손으로 펌프를 누르는 모습이 마치 심폐소생술 같았습니다. 1번, 2번, 3번.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체온 37.6도. 조금 떨어졌어요. 심박수 148회. 안정되고 있습니다. 잠시 안도했지만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었어요. 정밀한 심장 수술을 위해서는 완벽한 온도 조절이 필수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국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두바이 메디컬 센터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닥터 하산, 저 파이살이에요. 응급 상황인데 삼성 SCC-1400 냉각 장치 부품이 있나요? 파이살, 미안해. 우리도 지난달부터 공급이 중단됐어. 미국 제재 때문에. 다음은 카타르 하마드 병원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닥터. 저희도 같은 상황이에요. 삼성 장비 없으면 신생아 심장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잖아요. 쿠웨이트 사바 병원에도 연락했습니다. 우리도 대기 명단에 올려놨지만 한국에서 직접 와야 하는 상황이야. 독일이나 미국 장비로는 이런 정밀성을 구현할 수 없거든. 모든 대답이 똑같았어요. 중동 전역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선생님, 심박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155회. 간호사가 급하게 알렸어요. 얼음을 더 자주 교체하세요. 2분마다 갈아 끼우세요. 제가 지시했지만 손으로 하는 냉각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오전 3시가 지났습니다. 아민이의 작은 몸이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체온 37.9도. 위험 수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 한국 기술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의 지멘스도 미국의 지휘도 이런 신생아 전용 정밀 냉각 시스템은 만들지 못했거든요. 삼성만이 0.1도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오전 3시 30분,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심박수 159회, 한계치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체온 38.0도 도달.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아민이의 작은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얼음팩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복도에서는 아민이의 부모님이 불안해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히잡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계셨고, 아버지는 벽에 주먹을 치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간호사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모든 의료진이 하나가 되어 아민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4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어요. 심박수 162회, 위험선을 넘었어요. 체온 38.2도, 이제 정말 한계입니다. 아민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88%로 떨어졌어요. 혈압도 불안정합니다. 저는 아민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정말 이대로 죽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제가 의료진들에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의 얼굴에 극도의 긴장이 흘렀습니다. 얼음 교체 1분마다, 심폐보조 수동 압박 계속, 체온 모니터링 30초마다 보고. 수술실이 전쟁터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초 단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4시 15분, 그때였어요. 복도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무전기에서 교신음이 울렸어요. 응급실에서 수술실로. 삼성 기술자 도착했습니다. 즉시 수술실로 이동 중입니다. 그 순간 수술실 안 모든 사람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무력감에서 기대감으로 변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급하게 걸어오는 발소리, 무거운 가방을 끌고 오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정말 조금만 더. 저는 아민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할 마지막 기회가 문 밖까지 와 있었습니다. 아민이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모니터의 파형이 불규칙하게 깜박이며
경고음을 내뿜었어요. 그 소리는 점점 빨라졌고 수술실 안의 공기마저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체온 38.3도, 심박수 164회,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음팩에서 녹음물이 흘러내려 수술포 밑으로 스며들었어요. 의료진의 장갑은 이미 축축했고 손끝은 얼음물에 오래 담가둔 듯 저려왔습니다. 산소 포화도 85%, 더 떨어지면 뇌손상 위험이 커집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의 작은 가슴이 한번 크게 들썩이고 다시 미세하게만 움직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아무도 이걸 못 만든다. 오직 삼성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의료진의 눈빛이 하나같이 붉어졌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분명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끝이다. 초침이 틱틱틱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4시 18분. 아민이의 입술이 점점 푸르게 변했고 손가락 끝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심박수 165회. 이제는 한계치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는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삼성 기술자 수술실 도착 1분 전. 저는 본능적으로 아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제 진짜 너 심장을 살릴 사람이 온다. 의료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모두가 속으로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60초, 59초, 58초. 조금만 더. 이제 정말 조금만 더. 저는 아민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할 마지막 기회가 문 밖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은색 금속 케이스가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검은색 공구 가방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닥터 파이살이십니까? 삼성의료기기 아시아 수석 엔지니어 이강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상황 파악했습니다. 지금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수 엔지니어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곧장 고장난 냉각장치로 향했어요.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정밀하게 정리된 부품들과 공구들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금속 부품들이 수술실 조명에 번쩍였습니다. 각각의 부품에는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고 한글과 영어로 된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SCC-1400 냉각 펌프 모듈, 온도 센서 어셈블리, 제어 회로보드. 그가 부품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중얼거렸어요. 닥터,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체온 38.2도, 심박수 162회. 정말 한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15분이면 완전히 복구 가능합니다. 이강수 엔지니어가 장비 커버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놀림은 마치 정밀한 외과의사 같았습니다. 나사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풀어내며 내부 회로를 노출시켰어요. 고장 원인을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작은 멀티미터를 꺼내 회로를 점검했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더니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냉각 펌프 모터와 온도 센서 동시 고장이네요. 제재로 인한 부품 공급 중단 때문에 정기 교체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정치적 제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펌프 모터를 교체하겠습니다. 이강수 엔지니어가 정밀 드라이버를 들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본사와 연결하겠습니다. 그가 헤드셋을 착용하고 한국어로 통화를 시작했어요. 네, 이강수입니다. 지금 리야드 현장에서 SCC-1400 응급 복구 중입니다. 네, 펌프 모터 교체 완료. 온도 센서 교체 시작합니다. 한국 본사와의 실시간 연결을 통해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 한 명의 아이를 위해 기술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온도 센서 연결 중입니다. 그의 손끝에서 작은 납땜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미세한 불꽃이 튀었고 수술실에 약간의 금속 냄새가 퍼졌습니다. 의료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닥터, 이 장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0.1도 단위로 신생아 심장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강수 엔지니어가 작업하면서 설명했어요.
특히 생후 8개월 같은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이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어 회로보드 연결 완료. 시스템 통합 테스트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이강수 엔지니어의 이마에는 땀이 가득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원격 진단 시작합니다. 헤드셋에서 한국어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 모든 회로 정상. 온도 센서 반응 정상. 펌프 모터 회전수 정상. 최종 연결 작업 들어갑니다. 이강수 엔지니어가 마지막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전원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닥터, 이제 시스템을 재가동하겠습니다. 수술실 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아민이의 심박 모니터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습니다. 3, 2, 1.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삐 하는 경고음 대신 부드러운 잉 하는 모터음이 들려왔어요. 냉각 장치의 붉은 경고등이 꺼지고 파란 불빛이 켜졌습니다. 시스템 가동 정상.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모니터에 삼성 로고가 뜨더니 시스템 체크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냉각 펌프 정상 작동, 온도 센서 정상, 제어 시스템 정상, 기계음이 차례대로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수술실 안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절망에서 안도로,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변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간호사장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레지던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복도에서 지켜보던 아민이의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수 엔지니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닥터, 이제 수술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장비는 완전히 정상 작동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려는 의지였다는 것을. 한국에서 사우디까지 지구 반대편에서도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온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 장비는 한국의 자부심입니다. 이강수 엔지니어가 장비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이를 구하는 것이 저희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냉각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표시되는 숫자들이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체온 조절 시작. 목표 온도 32도로 설정합니다. 심박수 안정화. 분당 140회로 감소. 혈압 정상 범위 진입. 아민이의 작은 몸이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수술용 마스크를 다시 착용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민이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시작됐어요. 완벽한 냉각 시스템과 함께 이 아이의 심장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체온 32도 유지. 심박수 안정적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수술실 안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들이 더 이상 붉게 깜박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제 손끝은 여전히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서 서서히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삼성 냉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0.1도 단위로 정밀하게 조절되는 온도 덕분에 아민이의 작은 심장을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 정지 완료. 수술 시작합니다. 저는 넷을 들고 아민이의 가슴을 열었어요. 엄지손가락만 한 그 작은 심장이 보였습니다. 심실 중격에 뚫린 구멍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패치 준비 완료됐습니다. 간호사가 인공 패치를 건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구멍 주변을 청소하고 한 바늘 한 바늘 정성스럽게 패치를 봉합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수술실은 고요했지만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수 엔지니어도 한쪽에서 장비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봉합 완료됐습니다. 심장 재시동 준비하겠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을까요? 체온을 서서히 올리겠습니다. 32도에서 36도까지. 삼성 시스템이 정밀하게 온도를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1도씩 천천히 올라가면서 아민이의 심장에 생명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34도, 35도, 35.5도. 모니터에서 작은 심장 박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박 확인됩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약하지만 규칙적인 박동이 모니터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36도 도달. 심박수 분당 95회. 정상입니다. 혈압 안정적입니다. 산소 포화도 97%. 완벽합니다.
아민이의 심장이 완전히 되살아났어요. 그것도 패치가 제대로 작동해서 산소가 부족한 혈액과 풍부한 혈액이 더 이상 섞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봉합, 마무리 들어갑니다. 마지막 실이 심장을 감싸는 순간 수술실의 모든 시선이 모니터에 꽂혔습니다. 심박수 98회, 산소 포화도 98%, 혈압, 완벽한 정상 범위였어요. 누군가 긴 숨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숨은 순식간에 수술실 전체를 감싸며 퍼져나갔어요. 수술 성공입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수술실 안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간호사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고 레지던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강수 엔지니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였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민이의 부모님은 숨을 삼킨 채 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닥터.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아민이는 살았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어요. 순간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는 울음과 함께 제 손을 끌어안았어요. 그 울음소리는 차가운 병원 복도를 뜨겁게 울렸습니다. 의료진도, 지나가던 인턴도, 복도 끝 간호사도 모두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괜찮은 건가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물어보셨어요. 네,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이제 정상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닥터,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아니에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서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 이강수 엔지니어를 가리켰어요. 이강수 씨.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는 잠시 웃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닥터. 오늘 이 아이를 살린 건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만든 마음입니다.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 사우디의 의료진, 그리고 무엇보다 한 생명을 구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그 짧은 대화 뒤 저희는 악수를 나눴어요. 그 악수는 새벽 공기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밤새 버텨낸 뜨거운 의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아민이는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어요. 작은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민아, 이제 괜찮아. 어머니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아민이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민이는 완전히 회복돼서 퇴원했어요. 퇴원하는 날 아민이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닥터, 이 아이는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 말이에요. 며칠 후 지역 언론의 일면에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기술과 사우디 의료진 8개월 아기 심장 살려. 사진 속 아민이는 작은 손을 쥔 채 맑은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저와 이강수 엔지니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의료 부품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한국 삼성의 기술진과 사우디 의료진이 협력해 생후 8개월 아기의 생명을 구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갈등을 넘어선 인도주의적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 기사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그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기계는 차가웠지만 그 기계를 움직인 마음은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단 0.1도의 정밀함으로 한 생명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6개월 후 아민이의 부모님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아민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첫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민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닥터, 아민이가 매일 건강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을 생각합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이 우리 아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는 것을.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의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국경을 넘나드는 인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랑이 정치적 장벽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매일 그 삼성 냉각 장치를 사용해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볼 때마다 아민이와 그날의 기적이 생각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날 새벽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숨을 이어주는
연결이라는 것을요. 리야드와 서울, 병원과 본사, 의사와 기술자가 서로의 벽을 넘어 한 아이를 위해 달려온 그 시간은 국경이 없었습니다. 아미니의 심장은 이제 안정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뛴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은 같은 리듬을 가졌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의 심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작은 손길,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누군가에겐 생명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손끝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기술을 움직인다.